둘, 셋. 졸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중학교 졸업식에 남다른 졸업생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젊게 봐도 50대 중반은 된 것 같은데 정말 졸업생이 맞는 걸까요? 영상 속 주인공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사는 곳을 알아낸 제작진. 근데 여기는 산 아닌가요? 저기 사람 있어요. 어머, 정말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 속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이게 선생님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제가 바로 중학교를 졸업한 김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교복을 다려 입었다는 김용관 씨. 나이는 63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인생 두 번째 16살을 맞았습니다. 와, 진짜 교복이네. 야, 근데 의외로 잘 어울리십니다. 야, 전 진짜 젊게 사시네. 부럽습니다. 진짜 중학생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인공은 정말 역대급으로 꼽힐 만큼 남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16살을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높이가 가장 높다는 광덕산. 넓고 큰 산이라는 이름처럼 넉넉한 품을 자랑하는데요. 이 산 중턱에 오늘의 주인공 용관 씨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살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죠. 나홀로 산중 생활 중인 용관 씨의 하루는 머리 손질로 시작됩니다. 20여 년 전 산에 들어오면서 기르게 된 긴 머리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랍니다. 바쁘고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와 달리 여유가 느껴지는 광덕산의 아침. 오늘따라 광덕산 풍광이 너무 좋구나. 역시 산중 생활의 매력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이겠죠. 사실 이런 여유는 오랜만에 느껴본다는데요. 그도 며칠 전까지는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게 제가 입고 다니던 중학교 교복이에요. 이렇게 바지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죠. 김용관. 졸업식까지 치렀으니 교복과 책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용관 씨. 당분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이젠 학교에 가진 않지만 용관 씨의 다른 일과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침 저녁으로 아궁이 불을 살피는 거죠. 그래야 방에 온기가 돌고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광덕아, 너도 춥지? 아빠도 춥다. 야, 물 먹자. 어머, 이 말이 광덕인가 보네요. 이름까지 붙여주고 용관 씨가 아주 지극정성인데요.
제가 산에서 적적해가지고 내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먹고, 자. 저 혼자 만약에 이 넓은 데서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이놈이 덩치 큰 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든든해요. 어느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든든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사는 자식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광덕이. 그래서 용관 씨에게 광덕이는 더 애틋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광덕이가 뭐 말은 안 통해도 서로가 말은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거를 보면 아빠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광덕이 아침밥을 푸짐하게 챙겨준 용관 씨. 이제부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중학교 졸업식 이후 매일 마음의 양식을 쌓기로 했다는데요. 그가 선택한 책은 2821년도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이듬해 이제 브라질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였다. 중학교 역사책이네요. 손에서 책을 놓으면 배운 걸 잊어버릴까봐 다시 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 용관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게 마음처럼 되진 않을 텐데요. 사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 옛날 같으면은 사실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80 먹어서라도 다시금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때 나 자신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고 가. 그날 오후 가방에 장갑까지 끼고 외출 준비를 하는 용관 씨.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보자. 자. 함께 길을 나선 광덕이는 어딜 가는지 알까요? 적막한 산길을 혼자 오를 땐 외롭고 지칠 때도 많았다는 용관 씨. 광덕이랑 걸을 땐 같은 길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응? 그렇게 나란히 한참을 걷고 또 걸은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힘들지? 너도 힘들지? 일하고 올게. 광덕이가 갈 수 없는 비탈길로 올라가는 용관 씨.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땅을 파고 또 파보는 용관 씨. 흙 속에서 뭔가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이것 보세요. 이게 10년 자란 산양삼인데요. 요게 내두. 나무로 얘기하면 나이테죠. 요게 지금 씌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게 이제 삼은 나이테가 몸통에 2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년근이죠. 용관 씨는 20년 전부터 광덕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땅을 판다는 용관 씨. 근데 광덕이는 왜 땅을 파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땅을 파면은 저도
저도 막 뭐 땅을 제 흉내를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주면은 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광덕이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지만요. 용관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뒤에서 광덕이가 지켜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음 날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광덕이와 달리 용관 씨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화덕에 불까지 피워둔 걸 보니 특별한 요리를 만들려나 봅니다. 커다란 토종닭에 각종 약재와 산양삼까지 집어넣습니다. 황토구이라고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장가 한번 더 가도 돼요. 이 황토 반죽으로 닭을 감싸서 구워내는 겁니다. 이게 산속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산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약재도 그렇고 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동황토, 동황토가 다 이 자연에서 주는 거라서. 화덕 구멍 안에 황토로 감싼 닭을 넣으면 준비 끝. 이제 장작불에 닭이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용관아! 아유, 오랜만이다! 아, 내가 그 중학교 3학년 다니느냐고 니들 못 만났다. 이게 3년 만이네. 반갑다. 10년 만이 아니고? 3년이야, 딱 3년. 나 중학교 3년 동안 다니는 나 못 만난겨. 그래서 바싹 늙었구나. 학교 다니냐고. 맞아. 동알떼기 친구들. 이만한 친구들 없죠. 죽을 때까지 함께 보낼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힘 모아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멋진 음식 정말 산속에서만 할 수 있는 황토구이 했다, 황토구이. 그런데 용관 씨 예상보다 친구들이 너무 일찍 도착했습니다. 30분 더 있어야 되니까. 그 내가 이 산속에서 너무 힘들잖아. 저 고로쇠 좀 조금 이거 좀 들어라. 같이 가자. 옛날에 했던 거니까 니들이 도와줬던 장갑 거니까. 줘, 장갑. 장갑 줄게. 이리 와. 여기 장갑 껴봐. 두 사람만 껴. 놀러온 친구들에게 일거리부터 주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아, 이 친구는 놀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돼. 맞아. 나 일이 최고더라고. 진짜 열심히 해. 일이 최고더라고. 맘씨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용관 씨가 향한 곳은 집 뒤편에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구역입니다. 예로부터 약수로 알려진 고로쇠나무 수액. 이렇게 나무에 관을 박아 흘러나오는 물을 채취하는 거죠. 나도 좀 맛 좀 보자. 그래. 아이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 돈 안 받는다. 돈 안 받아. 그거 한 방울이면은 1,000원은 될 거다. 아마 1,000원. 귀여워? 아, 좋다. 좋지. 어떠냐 맛이? 아, 좋아. 한국아. 네. 한 잔 먹고 건강해라. 네. 좋다. 맛있어. 귀한 약수를 마셨으니 이제 밥값을 해야겠죠? 선생님 좀 해보셨어요? 네? 아, 다 시골사 출신들이라 기본은 알죠. 이런 게 바로 삶의 지혜와 연륜이겠죠. 아유, 이제 이거는 많이 찼네. 이게 10일 걸리는 거야, 10일. 이 고로쇠물이 비싼 거니까. 고로쇠 수액은 1년에 2달 정도만 채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알았어. 친구들 덕분에 고로쇠 수액 채취도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됐어, 들고 내려가.
무겁다, 야. 무겁지. 그러니까 허리 아프지. 이게 30kg요. 어우, 이거를 내가 평생 동안 한 거 아니냐. 엄청 무겁다, 이거. 고로쇠 수액을 받아오는 사이에 용관 씨가 준비한 보양식. 황토구이는 잘 익었을까요? 우와, 이게 황토구이다. 아침부터 준비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오케이. 야, 오케이. 야, 그렇지 넘어간다. 아, 맞아. 아유. 건배! 물로 건배! 반갑다. 숨도 쉬지 말고 후떡후떡 마셔. 야, 천천히 먹어. 더 원쳐. 여기. 이건 도라지야? 아유, 3이지, 3. 몸에 좋은 건 알아서 챙겨 먹어야죠. 친구들하고 한 3년 만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응? 근데 왜 안 해줬어, 그동안? 나 학교 다니느냐고. 도로장을 받았어? 갖고 와봐. 어이, 참 나온. 거짓말이면 너 혼난다. 야, 봐라. 응? 중학교 50회. 응? 니들 옛날에 앨범 니들 학교 졸업하고 앨범 받았지? 아니? 여기 봐라,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애들 저기 졸업식에 왜 교장도 찍냐? 교장이 아니라 내가 학생이라니까, 참. 우리 딸은 어딘냐? 우리 딸. 아이고, 아버님.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친구는 꽤 잘해.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예. 이 친구 딸하고 우리 영관이 친구하고 동창, 중학교 동창 같이 졸업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어른으로 모시려고요. 언제나 함께 웃고 힘들 때 위로해준 중마고우들. 60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관 씨에겐 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만들지 못한 학창 시절의 추억이었죠. 제가 그 졸업장을 받으러 행진할 때 위풍당당이라는 행진곡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막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6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던 그날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준 3년간의 학교 생활. 그 모든 날이 용관 씨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용관 씨. 뭘 보고 있나 했더니 수학책이네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용관 씨. 이게 평행이구나, 평행. 야, 요즘 애들 거 보면 진짜 어렵던데. 요즘 뭐 초등학교 것도 어렵던데 완전히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던데. 정말 대단하시다. 180도에서 65도를 빼면 115도.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문제를 잘 푼 게 맞는지 채점을 해보는 건데요. 용관 씨는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X는 110. 이거 봐. X는 110. 자, Y는 5cm. 5번은 115도하고 Y는 65도. 115도. 근데 이게 왜 틀렸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80에서 110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빼기는 잘하는데. 참. 끝까지 잘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진짜 16살 학생처럼 무섭게 집중하는 용관 씨. 수학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과목은 바로 영어였습니다.
수학은 우리 한글로 돼 있으니까 따라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는 아예 읽을 줄을 모르니까 제가 영포자예요. 시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나이 연륜 가지고 대강 이렇게 아마 찍어보는 거예요. 잘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믿는 김용관 학생. 그의 찍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어 설명과 맞는 그림을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딱 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용관 학생이 택한 찍기 방법은 여기 요거 무슨 색이 황색깔이라고 하나? 그림에 나타나는 색상이 비슷한 색상끼리 찍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요건 좀 붉은 빛이 나오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걸친 옷. 요거가 요 색깔하고 비슷한데, 근데 주변은 이 색깔이 많단 말이야. 찍는 것도 심사숙고하는 용관 학생. 이렇게 다 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처음에 잘 찍었는데 여기 연필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참 처음에 찍은 대로 갔으면 무조건 맞은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점 줘야 돼. 잘했어. 용관이 잘했어. 훌륭해. 그렇다고 무조건 찍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농구부에 있다. 이거를 이렇게 쓰는구나. 읽지는 못하니까 일단 쓰기 연습이라도 해야 돼. 사실 알파벳도 모른 채 중학교에 입학했던 용관 씨.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욕에 불타 공부에 집중하던 용관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익숙한 일인 듯 방으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학교에 갈 때도 필수품이었다는 복대. 허리가 얼마나 아프길래 복대가 필수품이 된 걸까요? 허리가 뻣뻣하니 좀 한 30분 앉아있으면 이렇게 막 심할 정도로 막 푹푹 찔르고 그래요. 이젠 좀 괜찮을까요? 아이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증이 심해질 때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용관이 너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을 먼저 찾아뵀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지금 힘드니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살아남기 위해선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사실 사람은 배워야만이 어떤 일이든지 조금 순조롭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느 때는 답답할 때가 있었죠. 겨울 산중 생활의 필수품, 땔감을 준비하는 용관 씨.
오늘도 허리 통증이 발목을 잡습니다.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지만 병원에 가기도 무섭다는 용관 씨. 대체 허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고도일 선생님 나오셨다. 용관 씨의 일상생활 영상을 준비한 제작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허리에다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 대주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하는 습관은 대부분은 퇴행성 디스크 환자거나 아니면 골반이 틀은 천정관절염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생활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생활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앉는 시간이 짧아져서 공부를 하는 게 방해가 될 겁니다, 상당히. 아,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동영상 찍은 걸 봤는데 아, 네네. 그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같이 의심이 좀 되는 게 보여요. 아, 네. 하루빨리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빨리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겁이 나네요. 꼭 찾아뵐게요. 네. 드리려고요? 네. 그날 오후 내내 생각에 잠겨있던 용관 씨.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얼굴로 외출에 나섭니다. 자동차를 몰고 달려간 곳은 그가 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면담 요청을 했다는 용관 씨. 이 학교의 가장 큰 어른인 교장 선생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고등학교도 기왕 시작한 거니까 뭐 할 때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도 이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혹시 이제 2월 달에 이제 좀 안치가 돼서 이어서 한다라고 이제 욕심을 내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년도에 가능해요. 방법 있어요. 올해 3월까지는 네. 추가 모집이라든가 네. 또 정원회로 모집하는 고등학교는 그 해당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추가 입학이 가능해요. 네.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꿈은 이제 버리시지 않고서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도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때 생각하거든요. 와, 천군만마를 얻었네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여기가 내가 우리 3학년 마지막 교실. 2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교실입니다. 아직 곳곳에 용관 학생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가장 좋아했던 공간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주변 사람들 아무도 전 졸업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했잖아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은 용관 씨. 대체 왜 허리가 아픈 건지 정밀 검사를 해보기로 한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용관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허리가 공부할 때 아프다 그랬는데 네. 그 공부만 할 때 아픈 거예요? 걸을 때도 아프신 거예요? 학교 1시간이 45분이잖아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통 오기를 해요. 잠깐 일어나 보실까? 허리 어느 쪽이? 제가 아픈 거는 전체가 아픈데 주로 손이 왼손으로 이렇게 자꾸 짚어지거든요. 이쪽으로 좀 더. 네. 여기로. 네네. 여기랑. 네네.
이게 이제 MRI랑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가 제일 오래됐어요. 맨 밑에 디스크가 오래돼갖고 네. 뼈가 이렇게 변성이 왔어요. 네네. 하얀 게 뼈가 상한 거죠.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척추관에 문제가 생긴 상황. 그래서 뼈에도 변성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난 겁니다. 엑스레이 봐도 여기서 이게 제일 좁죠, 이게 간격이. 네네. 그러니까 디스크, 협착 다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상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척추 건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이게 다른 질병인 건가요? 추간판은 버태가 섬유태 그렇게 부르고 그 안에가 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 척추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연골인데 물렁물렁해서 충격 흡수하는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예를 들면 뭐 오래 앉거나 또 허리를 숙일 때 압력이 가해지거나 뭐 재채기라든 복압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섬유태가 양파 껍질이 찢어지죠. 네. 그래서 그게 파열이 되면 안쪽에 있는 젤리 같은 수액이 밖으로 흘러내려옵니다. 네. 그럴 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탈출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은요? 협착증은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관이 있어요. 이게 노화가 되면서 좁아져요. 네. 척추관이. 거기가 좁아지니까 그 신경을 눌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공부한다고 저렇게 오래 앉아 있어서 심해진 거 아닌가요? 예,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책상부터 저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 저게 네.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런 자세로 하다 보면은 디스크 없는 사람도 디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나 학생, 직장인들 뭐 공부를 한다, 책을 읽는다 할 때는 방바닥에 앉아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러면 무조건 나중에 디스크 생깁니다. 저런 자세로 하면은. 일주일 뒤 용관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 아빠야. 아버지. 알겠어요. 아니 일부러 너무 긴장되진 않고. 아이 그럼, 아이 나한테는 우리 딸들이 있고 또 이번에 또 태어난 또 우리 시훈이도 있고 한데. 응? 아이 그래도 걱정되니까 전화했지.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그래도 목소리 좋아 보니까 다행이네. 응. 시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그래. 응, 하여튼 고맙고. 응. 하여튼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사랑해 아버지. 그래, 하여튼. 하여튼. 사랑해. 둘째 딸 얼굴을 보며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는 용관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데요. 분명한 목표가 생긴 용관 씨는 치료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먼저 꼬리뼈 쪽으로 좀 풍선이 탑재되는 굵은 관이 들어갈 거예요. 비수술 치료를 받기로 한 용관 씨. 오늘 받는 치료는 풍선이 달린 특수관을 사용해 협착된 부위를 넓힌 다음 약물을 투여하는 풍선 확장술입니다. (20여 분) 만에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용관 씨는 세상 편한 얼굴로 단잠에 빠져 있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누워 계세요. 예, 누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허리 아픈 거는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는 뭐 기분이 좋아요.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운동도 배우고 그대로 하시고 특히나 그 공부할 때 의자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등받이 있는 의자로 해서 책상에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열심히 운동하셔갖고 고등학교 가셔서 또 공부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활짝 웃는 용관 씨.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일주일 뒤 광덕산에서 만난 용관 씨와 광덕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몸이 더 가뿐해 보이네요. 광덕아, 많이 먹어. 그렇지, 많이 먹어. 둘 사이는 여전히 알콩하네요. 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부하는 환경을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구만. 도로 저에게 주세요. 자전거를.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 용관 씨.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죠? 온 동네에서. 그리고 그날 오후. 이민아. 잘 지냈어? 네. 희민이는 졸업하고 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저 요즘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학원 갔다가 그때 주말에는 빵 만들러 가서 필기 연습하고 이러고 지냈어요. 막 이렇게 막 바람까지 부르면. 희민이는 용관 씨의 중학교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동창입니다. 희민이와 동창생들에게 용관 씨는 빵 잘 사주는 멋진 형이랍니다. 이거 맞구나. 희민이 동생은 이제 학교에서 뭐 빵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 전문가가 되면 이제 그때는 지금은 형이 사주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이제 희민이가 형 사줘야 되겠네. 그쵸. 이제 만드니까 이제 그렇지. 만든 걸 드리면 되죠. 나 역시도 동생이 만들어내는 빵을 직접 먹어본다는 것도 영광이고. 그쵸. 이게 두 사람이 온다는 거야. 용관 형에게 희민이 궁금한 게 있다는데요. 우리 그 친구. 혹시 요즘에 허리 아프신 거 괜찮으세요? 학교를 계속 고등학교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아이들과 용관 씨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창입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용관 씨. 그새 또 일거리를 찾아 나섰네요. 통증이 사라지니 뭘 해도 신이 난답니다. 지금 기분에는 뭐 이까지 넘은 거는 그냥 손가락으로 패도 팰 것 같은 기분인데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이랑 완전 딴판인데요. 예, 이제 살 만나네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네. 이야, 고도일 선생님께서 김용관 씨에게 아주 제2의 인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런 모습 보면 흐뭇하시겠어요. 일단은 좋아졌으니까 네네. 통증이 없으니까 저렇게 신나하시는 걸 딱 느껴지네요. 네네.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네. 그 남자의 상징 장작패기. 그거는 아니 멋있긴 하고 좋기는 한데 주로 장작은 예전에 머슴들이 마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딱 패고 마님 이런 용도인데 혼자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기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러다 한 번에 망가집니다. 그렇죠. 네, 좀 네. 불안해요, 저거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산사나이가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눈에는 좀 불안해 보이시는 거죠?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치료 후 3개월간은 통증이 없어져도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하고 협착이 같이 있었는데 협착이 조금 더 있었어요. 증상도 네네. 그렇고. 그래서 디스크 쪽은 이제 주사로 해서 디스크에다 직접 약물을 주입했고
협착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리가 풍선을 썼는데 그 척추 안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좁아진 부분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다가 바람을 넣어요. 그때 들어간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어진 상태에서 유착 방지를 뿌려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시술을 한 거죠. 네, 뭐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목과 허리 건강을 위해서 틈틈이 하면 좋을 운동이 또 있을까요? 사실은 허리가 아파도 엉덩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보호가 됩니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발을 골반 넓이로 넓혀주고 뒤꿈치는 딱 붙여야 돼요. 손으로 바닥은 누르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10초간 유지시키면 이제 그 엉덩이하고 복부에 그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켜주는 거고 이게 전신 운동이에요. 해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근력 강화에 또 코어 근육까지 쓰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특히나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디스크를 넣어주는 운동이에요. 배를 바닥에 대고 우선 엎드려 있어요. 편하게 엎드려 있어서 괜찮은지를 봅니다. 이거에 주의할 점은 저 정도 자세에서 만약에 엉덩이 쪽에 묵직한 게 온다 바로 중지하지 않으면 디스크가 터져버립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대신에 엉덩이가 묵직한 사람이 오히려 저렇게 했더니 갑자기 엉덩이가 편해진다 디스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치료용 운동이죠. 용관 씨의 아침도 좀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모닝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용관 씨는 요즘 새해 선물로 주문이 늘어난 산양삼 때문에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포장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 바쁜 와중에 일하다 말고 왜 나가는 걸까요? 맑은 공기 마시며 몸을 풀어보는 용관 씨. 아무리 바빠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바쁜 일을 끝내고 오랜만에 신의 나들이를 나온 용관 씨. 신이 나서 직진한 곳은 서점이네요. 허리도 좀 나아지고 이래서 좋은 책을 골라서 예습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에 도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왔어요. 네. 생명과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니까 고등학교에 가기 전 용관 씨의 첫 목표는 영포자에서 벗어나기. 남들보다 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이어갈 겁니다. 남들에겐 당연했던 배움의 기회가 그에겐 너무나 간절했기에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에 시작한 중학교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용관 씨. 16살 용관 학생으로 걸어가는 길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16살을 맞이한 용관 씨를 보니까 약간 부럽기도 하네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용기. 둘 다 부럽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고등학생으로도 이제 멋진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조금 늦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용관 씨.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채널 A